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트와 프롭스에 대해 알아볼 건데, 일단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그 리액트 컴포넌트에는 기본적으로 프롭스와 스테이트라는 게 있는데 둘 다 어떤 데이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컴포넌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고요. 컴포넌트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수정이, 컴포넌트가 스스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프롭스는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긴 한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상위 컴포넌트에서 전달해주는 데이터예요. 그리고 컴포넌트가 스스로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를 이해를 하시려면,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컨스트럭터,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안에다가 이렇게 쓰는데요. 여기서 this.state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일종의 이 state는 그냥 클래스의 프로퍼티를 생각하시면 돼요. 즉, 예를 들면 this.value는 hello world 이런 것과 거의 동일한데, 이런 프로퍼티와 스테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 프롭스도 마찬가지지만은 스테이트와 프롭스가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랜덤 메서드가 호출이 돼요. 즉,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교체한 다음에 이렇게 랜덤 메서드를 호출할 수고를 덜어줄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이것저것 퍼포먼스 관련된 그 성능상 이점도 있습니다. 즉, 매번 실행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스테이트에서 value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state는 이 hello world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를 교체할 수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update value라는 메서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this.setState value는 farewell 이래 놓고 버튼을 한 개 만들어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제 이 문자를, 스테이트에 있는 밸류를 출력을 해볼게요. 값을 출력할 때는 이 대괄호를 쓰고 안에다가 이제 변수라든지 데이터를 쓰면 됩니다. 데이터 값을 쓰면 돼요. 불린도 되고요, 어느 거 다 되지만 true, false 이런 거 다 되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여튼 문자열로 일단 출력이 돼요. HTML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버튼에서 이제 그래서 push me라는 걸 눌러가지고 on 클릭 이벤트에서 this.update value를 호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막상 실행을 하시면 이게 오류가 나요. 이게 왜냐면은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이 컴포넌트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메서드에서 this가 이 클래스로 기본적으로 바인딩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인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인드는 이 this를 강제로 명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this를 해주면 이 update value에서 this는 이 hello world 클래스가 되도록 강제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이제 바뀌죠, 값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은 매번 바인드를 써야 되는 데다가 인자까지 있으면은 아주 지옥 같아요. 이게 힘들어서 나온 게 이제 그 arrow 펑션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arrow 펑션의 기본 특성은 자동으로 this에 바인딩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행이 됩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 arrow 펑션을 이 메서드에 넣는, 메서드로 정의할 수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의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넣는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메서드 같은 경우는 ES6에 추가된 쇼트핸드 메서드 신텍스에 따라서 메서드 이름 괄호만으로 메서드를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문법이죠. 즉 원래는 이렇게 돼야 하는 문법을 그냥 짧게 쓰게 해주는 문법인데,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지금 arrow 펑션에 대한 신텍스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arrow 신텍스를 업데이트 밸류에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이게 원래는 ES6에서는 안 되는 문법인데 원래는 바인드를 써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내부적으로 설치를 해놓은 추가해놓은 이제 그 바벨 플러그인 중에서 그 클래스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스테이지 3 단계에 있는 그 자기 ECMS 스크립트 스펙에 들어있는 스펙 중에 하나인데 클래스에 이제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추가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합니다. 메서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고요. 근데 매번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번거로운 거예요. 왜냐, 일단 무조건 컨스트럭터가 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컨스트럭터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리액트 앱을 예를 들었을 때도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필요가 없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테이트랑 프롭스를 안 쓰면요. 특히 프롭스 같은 경우도 컨스트럭터는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뭐랄까 아까처럼 그 메서드나 프로퍼티를 추가할 때 일일이 이렇게 쳐야 되는 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일단 보기도 안 좋아요. 애초에 컨스트럭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문법이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해서 나온 문법이 바로 이 클래스 프로퍼티라는 이 스펙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이 코드를 이렇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트랜스파일이 되면은 이렇게 트랜스파일이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바인드를 할 필요 없이 그냥 arrow 펑션을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리액트 문서에서도 이렇게 쓰는 걸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행을 하면 아까처럼 이제 잘 동작을 하죠. 스테이트는 보시다시피 이제 컴포넌트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업데이트하고 출력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롭스 같은 경우는 상위 컴포넌트에서 물려주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헬로 월드 컴포넌트는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은 최상위 컴포넌트예요. 이거 위에 더 이상 컴포넌트가 없는데 그래도 전달은 가능합니다. 프롭스로. 이게 진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프롭스는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HTML에서 애트리뷰트 전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달합니다. 이게 프롭스고 이렇게 디폴트 밸류를 적어주면은 저희가 이 컴포넌트 안에서 this.props. 프로퍼티 명을 접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밑에 이쪽에는 이제 state.value 그리고 아래쪽에는 props의 value를 바꾸겠습니다. 디폴트 밸류 말고요. value를 해서 세이브를 하고 이제 실행을 하면 이제 보시면은 props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props는 여기서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props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props가 수정이 되는 케이스는 무조건 여기서 수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가지고 바뀌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props는 주로 보통은 하는 역할이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 리액트 컴포넌트의 어떤 특정 동작을 위한 설정값, 예를 들면은 뭐 인풋이면은 리드 올리 모드로 렌더링이 되라, 아니면 디세이블드 돼서 렌더링 되라, 아니면 락이 리드 올리죠. 하여튼 아니면은 뭐 타입이 텍스트가 아니고 패스워드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컴포넌트 동작하는 그런 설정을 지정하는 정도로도 많이 쓰이고, 아니면 이제 상위 컴포넌트에서 이제 뭔가 하위 컴포넌트에서 렌더링 해야 되는 데이터를 불러와 가지고 이제 프롭스로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있으면 id는 1, name은 모더네이터, age를 26, id는 2, name을 ntb,
age가 26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이제 여기 이 데이터를 이제 이 클래스에서 하위 컴포넌트한테 물려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물려준다 표현을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대충 뭔가 리스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데이터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이 데이터들이 프롭스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일단 데이터는 배열이기 때문에 바로 출력이 안 되는데, 배열로 된 데이터를 출력을 하려면 그 배열에는 맵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이 메서드가 뭐냐, 노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똑같이 데이터 그냥 숫자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라는 게 있을 때 데이터 맵을 해서 펑션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콘솔 로그 v를 하면 이런 식으로 1, 2, 3이 호출이 되고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1, 2, 3이 1, 2, 3을 순차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보통 이렇게 리스트 형태, 즉 배열 형태의 데이터를 출력할 때에는 맵을 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배열이기 때문에 일단 props겠죠. this.props. 데이터에 맵을 써서 여기서 이제 에러 펑션을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래가지고 보통 이런 식으로 리턴 해서 이쪽에 주쭉 쓰는데, 기본적으로 에러 펑션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리턴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바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UL을 쓸게요. UL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li에다가 data.name id가 정말 중요한데, id는 여기서 쓰입니다. 그래서 key라는 값으로 줘야 돼요. 그래서 data.id를 줘야 되고, 잠시만요. 지금 신텍스 에러가 있는데 아마 이거 같네요. 이거를 이렇게 하나를 이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이거를 지워주면 되겠네요. 이게 왜 UL로 네이처 div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되고요. 이 괄호는 이 괄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로 리턴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를 루프 돌면서 이러한 형식으로 뿌려주는데, 키가 왜 필요하냐면은 리액트에서 요구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여러 개의 이렇게 이 똑같은 이 태그들이 있으면은 이거를 식별하는 용도로 쓰는데, 이게 왜 할 필요가 왜 있냐, 리액트는 그 버추얼 돔이라는 걸 써서 가상으로 돔을 관리를 해요.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 렌더링이 발생했을 때 모든 컴포넌트를 다 렌더링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특히 이런 케이스에는 키를 비교를 해서 데이터가 바뀌는 케이스에만 그 키에 이제 키가 바뀌었을 때만 이렇게 렌더링을 합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위한 기능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출력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리스트가 스타일이 안 붙는 거는 제가 여기 이쪽에서 초기화 작업을 넣은 것 때문에 아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마진과 패딩을 다 지어놨고 이렇게 해놨어 지금 안 나오는데, 뭐 이거를 뭐 다시 주석을 처리를 한다면, 이게 사스는 이렇게 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한 줄 주석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CSS에서 주석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스를 쓰면은 이렇게 주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편해요. 이렇게 세이브를 하시면 이제 스타일이 다시 원상복구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일단 이렇게 재생을 할게요. 이게 지금 보기가 편하니까. 나중에 스타일이 핍땡이 다시 이걸 주석 처리를 풀어가지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돌아와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프롭스입니다. 그래 프롭스는 여기에 프롭스는 이제 리스트에서 쓸 데이터를 이
헬로 월드에서 가져와서 물려주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기서 변경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리스트의 그 프롭스로 데이터가 흘러가면서 자동으로 렌더가 돼서 업데이트가 돼요. 즉 상위 컴포넌트에서 하위 컴포넌트로 데이터가 흘러가서 차례대로 렌더링이 되는데 이게 리액트 동작하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 리액트 컴포넌트들이 동작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른다라고 많이 부르고요. 원웨이 데이터 플로우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부르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위 컴포넌트에서 상위 컴포넌트로 데이터가 흘러가야 하는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여기 간단한 경우에는 그런 걸 찾을 수 없지만 지금 케이스는 없지만 예를 들면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누르면은 뭔가 여기 데이터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프롭스는 부모가 물려준 데이터이기 때문에 자식 컴포넌트에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능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나중에 시간이 나면 알려드릴 것이고 그런 방법을 쓰실 필요가 없이 리덕스를 쓰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리덕스가 들어갈 때 아마 알려드리면 될 것 같네요. 다만 리덕스를 안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덕스를 안 쓰고 하는 방법도 아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바로 프롭스와 스테이트의 차이점입니다. 당연히 스테이트 이 데이터를 넘긴 것처럼 스테이트를 여기 넘길 수도 있어요. 스테이트를 여기 넘길 수도 있고 이 데이터가 이 스테이트에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걸 여기 넣는 게 아니고 여기 스테이트에서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넣어주면 똑같이 동작을 하죠. 어떤 데이터를 전달하든 솔직히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부모에서 이 스테이트가 변경되면 알아서 이게 또 호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리액트의 기본인 프롭스와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스테이트와 프롭스는 막상 처음 배울 때는 약간 헷갈릴 수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어떤 때에 스테이트를 쓰고 어떤 때에 프롭스를 써야 하는지를 이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조건 프롭스는 부모에서 넘어오는 데이터이고 자기 자신이 수정할 수 없는 데이터입니다. 반면에 스테이트는 자기 자신이 만든 데이터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프롭스는 주로 컴포넌트, 즉 자식 컴포넌트, 렌더링할 자식 컴포넌트의 어떤 동작을 미리 정해놓거나, 그러니까 아까 인풋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의를 해놓거나 아니면은 부모에서 자식 컴포넌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로만 했습니다. 즉 자식 컴포넌트를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용도로만 쓸 때 그때 프롭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전달을 해줘요. 스테이트로는 전달을 못해요. 스테이트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스테이트를 프롭스로 줄 수는 있죠. 근데 스테이트를 이 자식 컴포넌트한테 줄 수는 없어요. 즉 스테이트는 무조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주의 깊게 기억을 하시면 아마 스테이트와 프롭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언제 써야 되는지 그리고 헷갈린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갈피를 잡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랄까 이 세팅을 하면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 먹었는데 그래서 일단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원래는 이번 강좌 하려 했던 건데 너무 길어져서 일단 끊으려고 하는 건데 프롭스 이 컴포넌트에서 어떤 프롭스가 전달될 것이고 어떤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을 것인지 정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해 놓으면은 디버그 개발 모드로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걸 위해서 쓰이는 프롭 타입스와 디폴트 프롭이라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